이른바 야 3당, 예. 야 3당이라는 범주로 조국 혁신당까지 묶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가능하겠으나 어찌 됐든 그 이제 야 3당의 연석회의를 대표들끼리 하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꽤 이른 아침이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만나셨어요? 저희가 뭐 사실 야 3당이라고 된 이유는요. 네.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나 약간 이런 비례위성정당에 가가지고 의석 뺀 정당, 이 정당들은 저는 뭐 개별 정당으로 안 봅니다. 의석을 얻은 것 자체가 민주당에 의존해서 얻은 건데 거기가 어떻게 민주당에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조국혁신당은 자기 이름 걸고 했고 거기서 의석을 12개나 얻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건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국혁신당도 그럼 본인들이 야당이라면은 이 논의에 들어와라. 지금 이 특검이라는 거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가 어딨냐. 보수든 진보든 돈 받아먹으면 감옥 가야지. 그거를 이제 원칙으로 해서 그러면은 굳이 그러면 보수 진영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겠다. 조국혁신당도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항상 정치하면서 저랑 의견이 맞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있는데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도덕을 얘기한다든지. 아니 오늘 개혁신당에서 신장식 의원인가요? 당장에 조국 대표 좀 오라 한 것을 두고서 예의가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의가 없다는 근본이 그게 뭐냐면 제가 문자를 보내서 얘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문자 전문을 공개했어요. 문자 전문이 뭐였냐면은 조국 대표님 제가 전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문자 아니 전화하기 전에 혹시라도 뭐 다른 지금 일정이 있을까봐 그 지금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한 게 예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장식 의원이 만약에 제가 보낸 내용의 문자가 제발 좀 그 우리 같이 협력하고 전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 걸 알았는데 저렇게 얘기했으면 저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조국 대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대로 제가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얘기 안 해준 거 아닌가. 제가 무슨 문자만 띡 보내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장식 의원이 완전 망신살 사는 그런 큰 실수를 한 거죠. 예전에 영화 제목이 떠오르나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 같은 거. 놈놈놈. 근데 그래서 오늘 신장식 의원은 되게 이상한 반응이어가지고 아니 내가 오히려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왜 여기서 예의 싸가지론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제가 그냥 공개해버리고 기자들이 그걸 여의도에서 본 다음에 신장식 의원이 뭐 한 거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 말은 직접 찾아오라 뭐 이런 뜻이었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것도 찾아가든 뭐 하든지 연락을 하고 가야죠. 그것도 그냥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도 어떻게 알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제 그 특검이라는 게 이제 김병기 특검, 전재수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와, 이렇게 연쇄 사고를 치는 정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거의 뭐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종교단체랑 엮인 정치자금 문제, 공천헌금 문제, 거기다가 지금 뭐 그 외에도 보면은 터지는 거 보면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나, 강선우 갑질 의혹 있지 않나, 뭐 일주일마다 주제가 바뀌니까 오늘 장 대표랑 저랑 딱 이제 비공개로 회의 들어가자마자 장 대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자꾸 저쪽에서 뭐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덮이니까 당황스럽다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딱 각 잡고 이 특검 밀어붙이는 거는 좀 무게감 있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자꾸 이제 사고를 터뜨리니까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특검법 발의의 어떤 뭐 날짜를 좀 정해놓은 건 있습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의견을 모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김병기 강선우 특검입니다. 근데 김병기 강선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마침 어제 밤에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라는 곳에서 자기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내대표였던 사람을 그냥 제명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수사나 이런 걸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냥 언론 기사나 아니면은 그들 민주당 내부에서 파악된 자료만 봐도 이거는 직전까지 원내대표였던 사람 제명시켜야 할 정도로 이미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구나. 그럼 우리가 의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로 명징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왜 그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들은 빨리 이거 수사 안 하지?
예. 실제로 굳이 말하자면은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돈을 수천만 원이야 1억 정도 이렇게 뭐 상납받거나 아니면은 공천원금 받았다. 네. 구속수사 사안입니다. 이건 정확히 바로. 아, 이건 구속수사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강제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강제 수사에서 그것도 구속사안입니다. 이거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소환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지금 뭐 김경이란 분은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CES 갔다 왔는데 맞아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거 다녀오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 갔는데 네. 거기서 저는 이제 뭐 중국 기업들 이런 거 상태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자, 짤막하게 그곳을 본 소감 한마디. 우리 또 공학도이시기도 했으니까. 그 중국이 예. 뭔가 많이 내놨는데 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물론 그 자체도 평가할 만하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네. 그 미국 바이어들 관심 많이 받고 있던데 미국의 일정한 기술 또는 자본과 결합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IT 쪽에서 네. 중국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 했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지금 이번에 각광받았던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라는 그 로봇 네. 그것도 이제 구글과 협력해 가지고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현대차도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것들도 그렇게 고도화하려 그러고 주식 가격이 그 새로운 라스베가스에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도 현대차 이제 임원이 네. 제가 마주치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지가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네. 하루에 현대차라는 주식의 주가가 15% 16%씩 움직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잡주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엉덩이가 무거운 그 우량주 그렇죠. 격인 현대자동차 주식이 16%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야말로 폭등이죠.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그 지난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랑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 등장했을 때 예. 약간 괴가 다른데 저기는 IT 기업이고 여기는 차 기업인데 네. 이렇게 사람이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다면은 현대차가 선언한 겁니다. 아니다. 우리도 이제 첨단 기업의 길로 가겠다. 아, 예. 그때 이미 약간 뭔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명확하게 이제 이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피지컬 AI,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진출하겠다. 그거 본 순간 이제 주식하는 분들 열광한 거죠. 저는 그 우리나라 정치 정당 대표 중에 그곳을 다녀온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더 당황스러운 게 이번에 그 다른 국회의원도 한 20명 정도 가셨는데요. 네. 그분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에서 갔는데 저희는 그 과방위에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 김현, 최영두 간사 네. 여기까지만 네. 비용이 지원나가지고 예. 저희 의원실 자체 비용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가 항공 타고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이준석 대표는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오실 때도 네. 혼자 오셨더라고요. 대개 대표들은 네. 뭐 이 비서 한 두세 명하고 같이 다니기 게 그게 일상적인 모습인데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그 뭐 사실 수행이라는 게 예. 그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고 하는데 이런데 사무실 안에서 일 봐야지 지금 어디 제 가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을 보낼 여가가 있습니까? 다시 원 예. 주제로 돌아가서 장동혁 대표하고는 케미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아직까지 뭐 제가 장 대표를 제가 네. 장 대표 예전에 처음에 보궐로 들어올 때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때 아마 김태흠 지사였을 거예요. 장 예. 대표에 대해서 뭐 좋은 말 하고 그래서 이분이 대전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지만은 네. 그 자기가 물려주는 지역구에 거기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평을 많이 듣고 했고 그다음 당선돼서 축하하고 요 정도가 인연이었다면은 네. 지금 어쨌든 장 대표도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대표직을 맡게 됐고 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맡았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보는 사실 흔들려는 세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네. 그런데 장 대표가 오늘 눈에 보니까 이 네. 비공개에 보니까 목적 의식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표님 이번에는 어떤 목적 의식이요? 이번에는 성과를 내겠다. 지방선거를 향해서 아니 우선 이 특검에 특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도 뭐 사실 대표는 거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 추스리고 하는데 이제 혼란스럽다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뭐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특검 국면 이런 게 넘어가는 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결기 어린 눈빛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엔 저희 성과내야 된다. 이번에 이제 김병기 특검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전지수 통일부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예. 항소 포기 특검 예. 이것은 반드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까지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을 저희가 같이 이제 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좀 이상한 게 예. 그 뭐 종합특검이라는 거를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종합특검이라는 거는 사실
이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아. 종합은 예. 제네럴 이렇게 그렇네요. 특자와 안 어울리네. 특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얘기 같은 거 하는데 그렇지. 네네네. 종합 특별 검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종합 그 자체로 어불성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 의혹이나 아니면 또 김병기 의혹 이런 거를 할 때는 예. 민주당에서 하는 논리가 뭐냐 합동수사본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그게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도 종합특검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네. 자기들은 종합특검이라는 걸 차리고 야당에는 합동수사본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런데 저희 시청자들은 바로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힘을 합한다고 해도 110석인데 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래서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강경투쟁으로 해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낸 것 네. 그게 이제 선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그게 선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드루킹 특검을 이제 받으면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받았겠지만은 네. 실제 그때 허익범 특별검사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냈고 네. 정권 실세로 분류됐던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키는 성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어떤 변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에도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 당신들은 야당이냐 여당이냐. 예, 야당이라면 당연히 이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이거는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국 대표는 설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설득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대표에게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네. 뭐 기다리겠다. 오늘도 저희가 뭐 사실상 개문발차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없이 하고 그런 입장인데 오늘 갑자기 신장식 의원이 막 급발진하는 바람에 그건 뭐 해프닝 같은 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정중하게 대하려고 하고 네. 조국 대표도 사실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우선 그 자리에 가서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으면 밝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조국 그 혁신당 위상에 맞지 않겠느냐 네. 그러는데 약간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뭐 특검을 아예 하자고 했더니만 갑자기 신천지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고 또 조국당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국당에서는 신천지 특검을 정확히 어떻게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특검에 반대하려면 이 특검을 하게 하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것에 사과해라 뭐 이런 자꾸 부차적인 걸 끼워 넣잖아요. 네. 근데 그 특검은 오히려 민주당식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 백화점식으로 뭐 3대 특검 해가지고 네. 그 김건희 특검은 그 법안만 읽어봐도 17가지 혐의인가요? 뭐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16가지인가 17가지. 결국 그러더니만은 네. 결국 우리가 김건희 특검 저도 뭐 오라고 해서 가봤지만은 반추해 보면은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풍악을 울리더니만은 부르지도 못했어요. 네. 제가 솔직히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원희룡 장관 몇 년째 무슨 양평고속도로 문제 있는 것 같이 풍악을 울려놓고는 네. 나중에 해보니까 뭐 전혀 부를 건덕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특검이란 건 굉장히 그 뭐랄까요 목표에 집중하는 형태의 특검이 돼야 특별검사지. 지난 뭐 3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을 따로 차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인원으로 보면은 네. 지방 검찰청 하나 따로 차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모델은 자 허익범 특검 아까 드루킹 특검은 네. 인원이 17명 담당이었습니다. 음. 지금 3대 특검은 지금 각각이 60명씩 이랬거든요. 그런데 17명만으로도 올바른 목표와 그리고 제대로 정신 박힌 그런 특별검사가 있으면은 성과 냅니다.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단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단식에 준하는 어떤 결단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결단 내릴 수 있고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지방선거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강한 투쟁이 야당 대표 강한 투쟁이 필요하고 가진 게 그럼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극한 투쟁을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 대표가 오늘도 느꼈지만 아까 제가 결기라는 게 보이게 됐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김병기 의원, 김병기 전 네. 원내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어제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보시기에 네. 민주당과 청와대가 김병기를 버렸다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히려 대통령 쪽을 대변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불편하게 생각한다. 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탕평을 꿈꾸면서 네. 뭐 고노울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해운 장관 후보자 네. 뭐 이렇게 뭐 영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게 오히려 보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을 신뢰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탕평이라는 정치 효과를 노린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기획예산처 정도면은 기재부에서 알짜만 빼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기획 나라의 어쨌든 씀씀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투자 대상을 기획하는 게 기획예산처인데 네. 그거를 국간직이 열쇠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해은 후보자가 성격이 저렇게 예민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구설수이 많은 거는 여의도 바닥에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안 좋은 단면을 보면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만 또 좋은 단면을 거기에서 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깐깐하고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과 싸우라고 이렇게 이해운 후보자를 배치했을까? 결국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를 기획예산처에 넣어놓으면은 예산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싫은 소리 못 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제 알잖아요. 국간을 들여다봤으니까. 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큰 사고 터지겠구나. 그래서 용병을 쓴 거고 민주당엔 그런 국간직 역할을 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기로 가보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때 돈 신나게 퍼주다가 네.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불안하다 싶으니까 홍남기 맞아요. 부총리를 네. 해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네. 계속 돈 쓰는 거 반대하고 그랬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관료 출신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는 전부 다 돈 퍼쓰자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김병기 의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김병기 의원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달려 있다. 뭡니까? 재심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빗장을 거느냐 안 거느냐. 무슨 뜻입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원래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보나 수집이나 이런 거에 탁월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에서 어쨌든 4선 의원 지내면서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공관이 간사도 했고 우리가 검증위원장도 저희가 했고. 보자고요. 강선우 의원이 가가지고 네. 김병기 의원에게 일정한 상담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 비밀을 노정시키고 네. 누가 녹취했는지는 지금 확인 안 되지만은 제 예측으로는 음성 상태를 봤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분이란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할 때 내가 녹취를 해놓다. 만약에 사실이야 그러면은 강선우밖에 없겠느냐는 저희가 생각해봐야죠. 네, 그 중요한 지책을 요직을 거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네. 강선우 봐라 이렇게 강선우 한 방에 저렇게 가는 거 봤지. 그러면 강선우 외에도 그런 사람이 대여섯 명만 있어도 민주당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리심판원은 제명 의결을 했고 다음 최고위 그다음에 이제 의원총회를 15일을 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니네 팀에서 터지는 폭탄이지 우리 팀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김병기 너랑 가까운 사람들에서 터지는 폭탄이지 우리 폭탄이겠어? 저는 그런 권력 투쟁의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또 관계에서 무리를 일으킬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이제 웬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안희정 지사가 네. 돈을 먹었다 옛날에 네. 그래가지고 뭐 감옥을 가고 이래도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양해했던 건 뭐냐면은 그래 조금 뭐 배달 사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노무현의 집사 역할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정치를 하다 보면 생기는 일로 그렇죠. 받아들여졌는데 팀 반칙 같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벗어난 범주에 예를 들어서 개인 착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범죄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씌어지게 되면은 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이제 자기
구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특검을 만약 그게 성사가 되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 터져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특검을 예. 저희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는 구속 사안이다. 네. 근데 이 빠르게 강제 수사해서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특검 가야 된다. 네. 이 말로 계속 압박할 텐데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습니다.